방앗깻잎을 사람과 동물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또는 방앗깻잎을 사료나 비료에 섞어가지고 하면 방앗깻잎을 저도 하루에 한 장씩에서 세 장씩만 먹는데요. 많이 먹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몸이 지금 활성화되고 운동신경이 좀 강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거 몸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는데요. 그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. 관련 특허 10건 제출,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자면 이제 방앗깻잎을 좀 갈아서 사료에 넣어준다든지 비료에 넣어준다든지 이런 지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. 식물의 생장력과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강 이렇게 이런 것들 생강 같은 거 익힌 거,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들과 섞어주면은 운동신경을 되게 높여주고요. 또는 뭐 율무와 볶음 녹두가루 섞어준 걸 같이 복용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기타의 어떤 방앗깻잎과 조리대 이런 것들을 같이 써도 되고요. 그래서 일종의 항생물질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물의 사료 이런 데다 넣어주거나 항생제를 그걸 갖다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치료제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제약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료에 섞어줘 갖고 항생물질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.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또는 이것을 발효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방앗깻잎과 이렇게 어떤 조리대 같은 걸 발효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항생물질로 해가지고 비료 같은데 이런데 섞어주고 토양에다가 이렇게 좀 섞어 갈아서 섞어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히 방앗깻잎은 지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떤 식물 같은데 풀 같은 것도 발효시킬 때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넣어가지고 비료화 시킬 수 있거나 비료화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그다음에 이렇게 집이나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야채나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을 끓여서 거기다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넣어갖고 식힌 다음에 넣어가지고 액상 비료로 만들었을 때 되게 식물이 잘 큰다고 말씀을 드렸고. 거기다 토양에다 뿌려갖고 토양을 팔아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존의 모든 동물 사료에 있어서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것들도 세척 과정을 통해서 염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그것을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액상 비료로 만들거나 그것을 토양에 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뿌려서 토양을 팔 수 있습니다.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불순물을 좀 제가 염분을 좀 씻어가지고 염분을 씻어서 그것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료화 시키는 사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. 사료로 만들 때 그 종류를 따라서 뭐 다양한 것을 첨가시킬 수 있겠습니다. 음식물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을 텐데. 음식물을 일단 고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만들면 그게 유통도 잘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여기다 풀 같은 것들을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로 그것을 사료화 시킬 수 있습니다. 풀 같은 것들 같이 섞어서 뭐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방앗깻잎을 사람의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 제가 이렇게 율무하고 녹두 볶은 거 또는 콩 볶은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먹어서 혈관 타동제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방앗깻잎은 뭐 이렇게
함량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를 한 장씩 해서 하루에 3번밖에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몸이 되게 좋아지네요. 네. 그다음에 어떤 방앗개니까 그 뭡니까 시중에 나오는 그게 강황가루가 아니지 카레가루로 나오고 가공해서 나오는 그걸 섞어줘가지고 몸이 되게 좋아져요. 일단 몸이 이게 항생물질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양아치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방앗개잎과 어떤 카레가루를 섞어서 동물의 사료에 섞어가지고 항생물질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. 또는 방앗개잎과 조리대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걸 항생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. 또는 방앗개잎 플러스 매실청 이걸 섞어서 갖고 항생물질로 사용하고 제가 그 인간의 그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를 관련된 거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매실청하고 마늘하고 양파 또는 또 이렇게 생강 같은 거 이것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거를 같이 섞어주고 마늘 생강이 주됩니다. 마늘 생강이 이렇게 10몇 분 전자레인지 익히면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매실청을 섞어서 항생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배 아플 때나 이렇게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. 거기다가 이제 뭐 조리대를 섞어준다든지 유자청 또는 커피 같은 것들도 항생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플러스 유자청 이렇게 돼요. 커피 플러스 생강청, 커피 플러스 생강청 이렇게 합하면 운동신경을 좋아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사과를 같이 결합하면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아세틸콜린 활성화가 사과 먹으면 좀 이루어지고요. 거기다 근력을 좀 더하려면 제가 여기 어떤 생방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 다음에 매실청하고 이렇게 커피가루 섞어주면 운동 파워제가 된다고 마약 같은 거 드실 필요 없다고 스테로이드 같은 거 저도 무술할 때 그걸 밈쓸 때는 좀 이것을 먹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매실청하고 생강청 합하면 변비 치료제가 되거나 변비가 좀 돼요.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화과 열매하고 부추가루, 사과가루 합하면 이것도 역시 변비 치료가 되는데 두 개를 혼합해 주셔도 되고요. 그 중에 일부만을 하셔도 됩니다. 매실하고 어떤 사과가루, 매실하고 생강가루도 되지만 매실하고 어떤 부추가루 이렇게 해도 매실하고 매실가루하고 무화과 열매